네, 오늘은 강의가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의 7번째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태국으로 이제 휴가 다녀왔고 3주 동안 3주 후에 어, 바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라이브 강의 참석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폐강했고, 네, 그래서 하여간 태국 갔다 와서 첫 라이브 강의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장희지 대표님 운영하시는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개강을 해서 학교에 또 특강 준비들을 하느라고 지금 이제 바쁩니다. 8월 달 진짜 처절하게 열심히 놀았는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네요. 자,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니까.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벤처기업이 뭐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벤처기업이 뭐냐? 정부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 그 벤처기업의 전통적인 뜻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이 뭐냐? 이거 알아볼 거고요. 그 벤처기업의 혜택, 그다음에 고용지원금 받을 때도 벤처기업이 좀 필요하게 됐고요. 그 작년에 2021년에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혁신 성장 유형, 아무래도 저희 단톡방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혁신성장 유형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실 텐데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절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만의 특권이죠. 스타벅스 상품권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이 강정원 대표님 1번, 김용록 대표님 2번, 유진 대표님 3번, 일산 꿈돌이 대표님 4번, 정시영 대표님 5번, 준영 대표님 6번, 최진영 대표님 7번. 이렇게 해서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7번까지 있죠. 7번까지.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2번 김용록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용록 대표님 강의 끝나고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이제 강의 집중도를 올려야죠. 강의 집중도 딱 올라갔죠. 본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정책금융 심사 요건, 몸짱 조건이죠, 이른바. 네, 아시죠? 처음에는 사업 아이템을 잘 잡자. 어떤 걸로?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으로 잡았으면 업종 코드를 잘 선택하자. 예, 족보를 잘 타자 이거죠. 그래서 귀족 족보, 양반 족보로 들어가자. 그다음에 정책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을 잡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아이템, 뉴딜 아이템, 기술 로드맵에 있는 아이템, 그리고 고용 증가. 이렇게 정부가 정책, 밀고 있는 정책에 우리들도 편승하자. 그래야지 정책자금 심사할 때 유리하다.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등급, 개인의 신용등급 올리자. 그래서 신용등급 올리는 거 저희가 한번 깊게 한번 다뤄봤죠. 그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는 거, 요건, 물적 요건, 그다음에 인적 요건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연구소, 서비스 연구소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 바로 직전 시간에는 특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허의 그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특허를 출원하는지, 그다음에 특허는 어디서 줘야 하는지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특허가 그
진짜 변리사를 만나서 등록까지 가는 특허가 있고, 우리가 정책자금 심사 가점 받기 위해서 그 출원만 하는, 심사평가하지 않고 심사 청구하지 않고 그냥 출원만 하는 특허 배웠죠. 네, 이른바 이제 방어 특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할 수 있는 거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전산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변리사 도움 없이 바로바로 셀프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고, 오늘은 이제 벤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벤처 인증은 정부 자금을 받을 때 벤처 인증은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다 경쟁 체제잖아요. 2대1, 3대1, 4대1, 5대1 뭐 심한 거는 뭐 20대 1까지 가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몸짱 조건을 맞춰놓고 가야 진검승부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벤처 인증 받고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만 벤처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벤처 인증을 어떻게 받는지. 벤처 인증은 그래도 직원들 한 10명은 돼야지 받는 거 아니야? 첨단 산업이, 첨단 산업, 그다음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증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벤처 인증도 생각보다 받기가 어렵지 않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그다음에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고용 증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인증 포상 이런 순서로 해드릴게요. 자, 오늘 벤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벤처 기업이 뭐냐?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쓰는 가점을 받기 위한 벤처 기업은 정부가 벤처 인증, 정확한 용어로는 벤처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벤처 확인에 대한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벤처 인증을 받아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책 자금에 넣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사전적인 벤처 기업에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쪼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벤처 플러스 기업이잖아요. 벤처는 모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고위험,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사전적 의미의 벤처 기업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하이테크 기반 기업들이 보통 많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선입견이죠, 선입견. 근데 우리는 그런 벤처기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한 벤처기업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면 하이테크 기반 사업이 아니라도 벤처기업 인증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998년도에 처음 시행했어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아주 대대적인 개편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책자금 융자, 중진공이나 신보기부에서 그냥 융자 대출만 받아도 벤처기업을 인정해 줬어요. 그게 전체 벤처기업 중에 97%, 전체 벤처기업 중에 97%가 그냥 대출만 받아도, 예, 벤처기업 인증을 해준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진 거죠. 이게 무슨 벤처야. 니네 회사가 무슨 벤처냐. 네, 그래서 조금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명분이에요. 명분. 기존의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자기네들도 사실 대출 벤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만들고 싶은 거죠. 새로 새로 벤처 기업을 인증하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대출만 받아서 들어오는 벤처는 없애자. 그래서
작년 2월 12일 날 이른바 대출 벤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편되느냐, 그 확인하는 주체가 3개 기관이었는데 벤처기업 확인기관 1개로 통일됐습니다. 예, 기득권이 생긴 거죠. 3개 기관이 서로 벤처 인증을 해줬었는데 이제 한 군데서만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회사를. 이 회사를 통해서 벤처 인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기존의 3개 기관, 중진공, 신보기보는 예, 확인 실무 담당 기관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유상이. 그리고 기존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됐는데 이제 3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좀 요건을 빡시게 한 다음에 대신에 유효기간을 좀 길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보증받거나 대출받아서 하는 유형이 폐지됐고 혁신성장 유형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히스토리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출만 받아도 벤처 인증을 해줬구나. 정말 호시절이었구나. 네. 진짜 벤처기업 받는 게 진짜 어, 너무 쉬웠어요. 누워서 떡 먹기, 네. 식은 죽 먹기,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빡세어졌는데 그 빡세어진 조건에도 수능 문제 정답 유출하듯이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배울 겁니다. 절차는요, 기업이 접수합니다. 벤처 기업 확인해 주세요라고 접수하면 위탁합니다. 전문 평가 기관. 이 전문 평가 기관이 예전에는 직접 평가하던 기관이었어요. 기보, 신보, 중진부. 그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 평가 기관이 여기 이제 통과하고 보고를 하면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사무국에서 벤처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런 프로세스. 조금 바뀐 거고요. 옛날에는 얘네들이 주체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문평가기관으로 이제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벤처기업협회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문평가기관은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벤처 투자 유형을 심사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 하고요. 혁신성장 유형은 기보, 그래서 운영하고 이게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들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런 업종들이. 그래서 전문평가기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민간 주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민간 주도라고 써놓고 자기네들끼리의 기득권 확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제도 개요 이거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을 이루는 기술지각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 벤처붐이부터 벤처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큰 동력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해제, 자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술은 민간 전문가 등의 벤처기업 확인 위원회입니다. 인턴 투자위원, 연구개발위원, 혁신 상상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접수됩니다. 이후 확인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됩니다. 그런 다음 요건 검토 및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사전 검토 이후 심의 의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 결과가 확보되면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혁신과 성장의 날개를 열어주세요. 잘 보셨나요? 네. 예,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벤처기업의 혜택 해볼게요. 자,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네. 최초 벤처 확인일 후에 5년 동안. 대상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에요. 네. 모든 벤처기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창업 벤처기업만 해준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창업 벤처는 뭐냐?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 벤처 기업이고요. 네. 모든 벤처 기업이 다 창업 벤처는 아니에요. 이 벤처 기업 카테고리 안에 3년 이내에 인증받은 창업 벤처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시면 이익을 줄이거나 매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죠. 그리고 사업자를 쪼개죠. 2개 사업자, 3개 사업자로 분산시켜서 4명의의 사업자, 와이프 명의의 사업자, 자녀 명의의 사업자로 이렇게 쪼개서 절세를 컨설팅하는 게 보통 세무사들의 절세 컨설팅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으냐 하면 매출이 분산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심사에는 불리해져요. 그리고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유치에 불리해지죠.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들과 제휴를 관련이 있는 세무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수한 재무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없거나 아주 조금 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우량 기업인데 실제로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작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그다음에 이노비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기업이고 낼 세금도 많은데 법인세 소득세를 이렇게 50% 감면해주고 또 취득세 뭐 75% 감면해주고 재산세 30% 감면해주고 뭐 이노비즈로 하면은 뭐 5년 동안 뭐 75%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게 정책 자금을 위한 재무제표 컨설팅. 일반 세무사가 하는 절세 컨설팅하고 달라요. 네. 일반 세무사들은 정책 자금에 대한 혜택을 모르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혜택도 모르고 이노비즈 혜택도 모르고 기업부설연구소 혜택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세무사들은 그냥 그 세금을 적게 내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책 자금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 자금을 또 많이 받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또 봐야 하고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내는 세금을 적게 만드는 이런 컨설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의 혜택 중에 제일 큰 게 세제 혜택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해 주고 창업 벤처기업만 그다음에 취득세 75% 감면은 모든 벤처기업이 4년간 청년 벤처는 5년간 취득세 75% 감면해 줘요. 그래서 벤처 인증받고 기업부설 연구소 만든 다음에 자가 건물을 지어요.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요. 자가로 분양받아 가지고. 그러면 취득세 75% 감면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회사 면적의 50% 정도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를 하면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면적은 또 한 번 또 절세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적게 만들어주는 게 그 정책자금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의 절세 플래닝 좀 다르죠. 어느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정책자금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세무사가 하는 절세 플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절세 플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자니 정책자금 한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정책자금 컨설팅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무수해지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혜택이 있어요. 기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를 확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0억, 신보 기부가 30억 한도잖아요. 근데 이게 벤처기업은 50억까지 늘려줍니다. 그다음에 이행보증이나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70억까지 늘려줍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하실 때 원래 코스닥 상장이 자기 자본 30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15억 벤처 인증 받으면 15억 이상이라도 해준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영업이익. 이게 원래 20억이어야지 코스닥 상장 기준인데 10억만 해도 코스닥 상장 기준 맞춰줄게. 그래요? 그다음에 기준 시가총액 90억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이 20억이면 이거 이걸 맞춰야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10억 이상만 해줘. 그러면 맞춰줄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200억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어야지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50억만 해. 벤처기업 받은 친구들은 50억 이상만 하면 해줄게. 그다음에 기준 시가총액 300억 이상이면서 매출액 배상 100억 이상인데 이것도 50억만 맞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한 업체들은 이렇게 생짜로 가겠어요? 아니면 벤처 인증 받고 가겠어요? 당연히 벤처 인증을 받고 가겠죠. 벤처기업 혜택 두 번째, 입지 있어요. 입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기구 지구 내에 벤처기업의 취득세, 재산세를 37.5%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그럼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가 어디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의 영등포, 여의도, 물레동, 그다음에 키스트 인근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부산시의 대연동, 남순동, 우동 어쩌고저쩌고. 가까운 경기도에 보면 안양 벤처기업 촉진지구, 뭐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순동, 호계동, 부천, 안산, 성남, 수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들어갈 때 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안에 입주가 할 수 있고 이 안에 입주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를 37.5% 경감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벤처기업 집적 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취득세 중과 2배 중과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를 적용 면제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어쨌든 세금을 깎아준다. 이 소리예요. M&A. M&A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오너들이 자녀들한테 벤처기업을 만들으려고 시키고 M&A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그룹사 편입을 7년 동안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뭐 그냥 부의 이전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냥 자본금 5천만 원, 1억짜리 벤처기업 만들어 놓고 인수합병 해버리는 거예요. 평가 높게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보시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소기업은 3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처 인증을 받으면 2명. 그다음에 중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이 5명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벤처 인정 받으면 2명으로 해준다. 그다음에 중견기업. 매출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연구원이 7명 있어야지 기업부설연구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벤처 인증 받으면 2명만 있어도 돼. 이 소리예요. 대기업 10명도 벤처 인증 받으면 2명만 있으면 돼.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3명만 하면 돼. 이 소리.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대상. 주식 매수 선택권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톡옵션이에요. 스톡옵션. 스톡옵션 대상을 확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 상장법인은 10% 15%인데 벤처기업은 50%. 전체 지분의 50%까지 임직원이나 외부 연구기관 인력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수 인력을 모으기 더 유리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독특하고도 중요한 거. TV, 라디오의 광고비 할인되고요. 3년 동안 70% 할인이에요. 그다음에 TV, 라디오 광고 제작비도 지원해줘요. TV 50%, 라디오 최대 70%. 근데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벤처기업의 혜택 두 번째고요. 그러면 벤처기업 우대 지원 안내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사이트에 정리를 해놨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혜택이 많겠죠? 세금 걱정 많으시죠?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50%, 세제 75%가 적용되고 더 확인해 현재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기업 자금 확보 힘드셨죠? 기업에게 손대는 금융 혜택이세요. 기술 보증기관에서 벤처기업의 보증률을 확대하고 우선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시 심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인수합병 걱정하지 마세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통분을 7년간 유예해줍니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입지 혜택, 취득세, 재산세를 경하게 되며 이 밖에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단시설법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세제 중과세금을 면제해드립니다. 스포츠로 너무 오래 걸리셨죠? 벤처기업에게
기자 및 문화문을 출연할 때 우선 심사되는 혜택을 드립니다. 인력비로 다뤄집니다. 특급옵션 부여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소 설립이 더 쉬워집니다. 벤처기업이라면 이것도 혜택, 운용, 협력, 입지, 특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하면 우대 지원 혜택. 네, 잘 보셨죠? 제가 말한 거 그냥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작년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 유리하게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고용지원금 예산이 고갈이 돼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용지원금을 주는지도 몰랐고, 예. 그런데 재작년에는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고용지원금만 받아주는 컨설팅 업체가, 전문 업체가 생겨났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요. 이 사람들 뭐 받아주는 거, 정부 지원금, 아니, 그러니까 고용지원금 받아주고 그 받는 금액의 20% 내지 30%는 이제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다음에 뭐 노무법인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했고, 그냥 개인적인 컨설턴트들도 그렇게 많이 받아갔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고용지원금을 준다더라라고 입소문이 나니까 지원이 왕창 몰리면서 예산이 팍팍 깎여 나간 거예요. 네.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요건을 강화해야 주는 건데 고용지원금 우대 업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성장 유망 업종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겠다. 네. 5인이 넘어도 당연히 준다. 그래서 그 성장 유망 업종 코드 분류표를 보시면 아래 한글로 나오죠. 요거 이제 매년 업데이트 되니까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보시면 제가 그 족보 갈아탈 때 업종 코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성장 유망 업종을 쭉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했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요 밑으로 가시면 이제 5자리 코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별로. 그래서 요 코드가 되면 5인 미만이어도 고용지원금을 줄게. 5인 이상이면 당연히 줄게. 근데 남들보다 먼저 줄게. 우선해서 줄게. 이 소리.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융자 받을 때는 또 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 우선 지원 업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창업하시려면 이렇게 성장 유망 업종 코드이면서 융자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업종 둘 다 되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업종 코드 등록하실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벤처기업은 또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미래 성장 유망 업종도 우대해서 주겠다. 근데 성장 유망 업종도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 다 성장 유망 업종이야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미래 유망 기업한테는 더 우대해 줄게. 더 빨리 해줄게.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유망 기업이 뭐냐?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들을 미래 유망 기업이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장 유망 업종이고 미래 유망 업종이면 최우선 순위로 주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NEP, NET 인증한 곳도 미래 유망 기업을 해주는데 얘네들은 제조업체여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증받기가.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이노비즈. 그래서 미래 유망 기업 적립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과기부에서 나온 우수기업 연구소,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이수기업, 해외 진출 사업 해당 기업, K 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이거 빡시잖아요. 이거 나머지 다 빡시거든요. 근데 요게 제일 만만한 거예요. 미래 유망 기업의 카테고리 안에 벤처 기업이 제일 만만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유망 기업 적립표를 통해서 안 결과,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면 미래 유망 기업에 속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고용지원금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역 주력 산업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지역 주력 산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그 각 시도별로 우리 행정구역에서는 이 업종이 최우선이야 라고 정했어요. 아예. 그래서 일자리를 연계하겠다.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의 정책 자금을 받을, 이거는 이제 R&D 산업, R&D거든요. R&D 자금을 받으려면 일단 벤처 인증 받아. 벤처 인증 받고 우리가 밀어주는 업종을 우선으로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경기도는 없어요. 네. 경기도는 없는데 경기도 전체는 없는데 경기도 시, 군, 구별로는 또 지역 주력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경우 바이오 산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을 받고 지역 주력 산업의 아이템이 맞으면 고용지원금 같은 곳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은 1인 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1인 기업도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변경 전에는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중진공 이런 데서 심사를 했는데 벤처기업 협회로 단일화됐다 그랬죠? 그리고 기존의 이 세 군데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개를 더 늘렸다. 그다음에 변경 전에는 이랬는데 변경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 그다음에 신청 시스템도 벤처인이라는 곳에서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어, 중진공 밑에 있는 벤처인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벤처 기업 확인 기관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벤처 인증을 하는 홈페이지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예. 그러면 옛날 홈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옛날 신청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아예 연결이 안 되네. 얼마 전까지는 리디렉션 해줬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바로 해줬었는데 지금 아예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네요. 그다음에 확인 기간을 신청하면 전문 평가 기관을 거쳐서 피드백이 되면 인증을 해준다.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네. 그럼 또 변경사항 볼게요. 벤처 투자 유형은 벤처 투자 유형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투자 유치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적격 투자 기관이 기존에는 창투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8개가.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투자조합,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 등등등 이렇게 8개가 추가가 됐어요. 어쨌든
여기 플러스 여기 이렇게 13개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받으면, 즉 주주명부에 얘네들이 올라와 있는 주주명부에 얘네들이 올라와 있으면 벤처 인증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법인이어야 되고 무조건 외부에서 투자할 만한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을 보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이상 투자해. 근데 이 5천만 원 이상은 대부분 기업부설 연구소 안에 있는 그 연구 직원, 연구원들에게 나간 급여가 대부분. 그러니까 급여가 세 명이면 급여 5천만 원 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급여 내역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5에서 총 매출액의 5에서 1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3년 이내 기업은 요 5%에서 10% 안 보겠다. 그게 이제 변경 전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당연한 거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기업창작 전담부서로까지 확대해서 연구개발 유형을 적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오히려 더 나아졌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IT업이 아니면 사실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공계 직원도 별로 없고. 그런 데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나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만들어서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그러니까 그 급여 나간 실적, 연구개발비 실적을 인증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 유형이죠. 자, 벤처 투자 유형 보셨고 연구개발 유형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보증대출 유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어요. 그냥 8천만 원 이상 대출 받으면 그냥 벤처 인증서 그냥 줬거든요. 사은품으로.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은 연구개발 유형 또는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평가 항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가 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그전에는 벤처 투자 유형은 인증비가 10만 원, 연구개발 유형은 30만 원, 보증대출 유형은 30만 원, 예비벤처 3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데 이거 보세요. 2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증비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인증비로. 이 기득권 세력이 수익 사업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자, 준비 서류 볼게요. 벤처 투자 유형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부가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준비 서류 있으면 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혁신성장 유형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또 일이죠. 힘들어요.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 확인서 그냥 발급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쭉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조직 인정서. 이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그 다음에 소속 인력 현황, 인건비, 뭐 증빙. 이거 다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도 사업계획서 있어야 돼요. 나머지 그냥 발급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저 뒤쪽에 사업계획서 샘플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기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요 강의안 드리는 거 아시죠? 네. 강의안 제가 쭉쭉 보내드리니까.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 회사는 직원이 없어서 연구개발 유형 못해요. 외부에서 투자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 인증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항목을 보자.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예요, 이게.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보겠다. 이게 두 가지로. 그럼 기술 혁신성은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세부로 나눠서 7가지로 세부 항목. 사업 성장성도 또 7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이게 100점 만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 내용은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보겠다. 그러면 증빙이 뭐가 있어요? 네, 직원 급여 나감. 그다음에 전담 연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이거 뭐 보겠어요? 그 연구원들의 졸업증명서 보겠죠. 신기술, 신제품 여부. 뭐 보겠어요? 특허 출원 보겠죠. 핵심 기술 성숙도 진단. 그래서 TRL 몇 단계까지 와 있는지. 현재 뭐 개발 단계인지 아이디어 도출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뭐 시제품 단계인지 목업 단계인지 아니면 양산 단계인지 이런 거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도가 올라갈수록 유리하고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네, 이런 두루뭉술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네, 연구원들이 있느냐, 연구소가 있느냐, 특허가 있느냐, 특허를 또 출원 중인 게 몇 개냐, 등록된 특허는 몇 개냐, 이런 거 보겠죠. 기술 경쟁력 평가, 요거는 특허 등급. 특허가 높은 등급의 특허이냐, 아니면 그냥 낮은 등급의 특허이냐, 경쟁력. 그다음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 실적. 그래서 MOU를 또 몇 군데랑 했느냐, 외부 연구소와 그 협업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 발휘 여부. 네, 이거는 그냥 사훈 잘 만들면 돼요. 그다음에 경영주의 기술 지식과 경험. 대표자의 그 4대 보험상으로 찍혀 있는 경력을 보겠죠. 그래서 그 경력으로 증빙이 안 되면 내 나름대로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 사업 경영 준비 단계 BRL 진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성장에 대한 노력,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용 증감률,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거의 다 증빙으로 되고 이런 지속 ESG,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이런 거는 이제 서류로 만들어서 저희가 증빙하는 거예요. 자, 평가 항목 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면 될까요? 네. 이런 평가 항목이 나왔어.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이렇게 유출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에 관련된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게 평가표입니다. 평가표. 혁신성장 유형을 평가하는 항목별 배점표인데요. 일단 제조업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예비 벤처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3년 이상이냐 3년 미만이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배점을 정해놨습니다. 좀 아까 말한 그 자원성, 영양성, 창조성, 실현성, 발전성, 확인성, 협업성에 대해서 각각의 배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3년 이상인 기업은 이렇게 해놨고 3년 미만인 기업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역량 점수를 많이 주겠죠. 3년 미만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배점표를. 자, 수능 문제가 유출됐고 그리고 배점표까지 유출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배점이 높은 거에서 만점을 받을 수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평가 지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업무 프로세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업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거를 총괄하는 거는 벤처기업 협회다. 이것도 이제 관련 사이트예요. 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림에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거 직접 가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강의안이 필요하겠죠. 강의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네, 단톡방에 후기를 올려주시면 강의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 절차도 이렇게 보셨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인 신청 준비 작업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뭐 서면 신청 아니에요. 방문 신청 아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거고 서류 준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벤처 투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연구개발 유형별로 유형에는 필요한 서류, 혁신성장 유형에 필요한 서류,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말씀드렸고요. 온라인에다가 신청 회원가입해서 이 준비한 서류들을 쭉쭉쭉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신청하는 거 방법 볼까요? 이것도 한번 영상 같이 벤처기업으로 볼게요.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나에게 맞는 벤처 유형 메뉴에서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 유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벤처 유형 추천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안내 메뉴를 통해 각 확인 유형의 요건 및 평가 사항,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되는 확인 유형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본격적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위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 벤처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확인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드리고 하는 확인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벤처기업 확인 이후 해소 사유에 대한 고지를 확인하신 후 업종, 자본금, 자산을 등 회사 기여를 작성해 주세요. 재무 정보를 기업 수정 평가사로부터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사업 계획서는 확인 유형마다 작성하니 작성 전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신 제출을 업로드하고 마지막으로 신청 내용이 모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제출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신청 서류를 모두 확인하면 확인 수수료 납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하려부터 순서 발급까지 유형별로 30일에서 45일 정도 소요되니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진행 상황은 라이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절차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온라인 신청 눌러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되는데 따라할 때 이거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놔야지 나중에 첨부 파일로 쭉쭉쭉쭉 업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냐. 혁신성장 유형으로 최근에 신청해서 인증받았던 사례를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서류 준비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사실 일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링크를 이 개인정보 가린 링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빠져나가서 링크 바꿀게요.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링크로 드릴게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인데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할인 파일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신청기업 정보,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회사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있죠. 그다음에 자본금 쓰시면 되고, 결산월이 보통 12월 결산인지 뭐 4월 결산인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기 재무제표가 확정됐는지, 2021년 재무제표가 나왔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되고, 근로자수. 그래서 처음에는 5명, 그래서 1명, 현재 12명, 14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요 연역 있잖아요. 언제 창업을 했고, 언제 뭐, 주주가 구성이 됐고, 뭐, 언제 누가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쭉 적으시면 되고요. 주요 경영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직위, 생년월일, 최종 학력, 담당 업무 적으시고, 주주 현황. 그래서, 그, 주요 주주, 주주 현황,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 있죠. 법인 사업자의 하나여 작성하는데, 주주 명부상 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 명단을 기재해라. 그래서 10% 이상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 학력, 이렇게 해서 전공, 졸업이냐, 수료냐, 중퇴냐. 그래서 학사, 석사, 뭐 박사 취득하기 적어주시면 되고, 고졸이시면 그냥 안 적으시면 되는 거죠. 주요 대표자의 그 개인적인 주요 경력. 그래서 91년도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의 경력을 대충 이렇게 적었죠. 그다음에 기술 자격은 이제 특급 기술자냐, 고급 기술자냐 해주시면 되고,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 1급 자격증 있고, 뭐 자격 경로 적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포상 실적 있으시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요. 그다음에 대표자의 경영 철학, 경영 철학.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말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여기는 이제 6,100만 원을 썼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한테 나간 급여가 6,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여기 이제 창업 3년 차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D-2는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안 적고, 재작년 거, 작년 거.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경기순이익,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다음에 기술 혁신성. 보시면 연구개발 조직 뭐 가지고 있느냐? 우리 기업부설연구소 있어요. 우리는 이과 출신이 없어서 문과 출신들만 있어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가 있어요.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요. 이건 1명. 네. 기업 창작 전담부서가 있어요. 이것도 1명일 경우. 아니면 없어요. 여기 없음 체크하시면 벤처 인증이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기술이 좋으면 됩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인력 현황. 그래서 4명의 직원에 대한 현황, 학력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적재산권이 있느냐? 등록된 거는 없지만 5개를 출원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방어 특허 출원으로 5개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방어 특허 5개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쭉 적었죠. 출원 일자.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 및 외부 협력 현황.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 이제까지 어느 기업이랑 무슨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게 꼭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쓰세요. 네. 여기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도 이런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장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에 그냥 개발 기간 맞춰가지고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 협력. 여기는 MOU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462건의 MOU 실적이 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통 MOU 보통 서너 개잖아요. 서너 개만 하셔도 뭐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공동 연구 과제 실적은 이제 없다고 적었고 평가 신청 서비스 현황. 그래서 서비스명. 그래서 우리가 혁신 성장 유형으로 벤처 기업을 신청할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평가해줘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이 회사는 코딩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연동 기반 비대면 자동화 마케팅 전용 코드리스 RPA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명을 평가 요청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벤처기업이 될 만한 아이템이지. 투자 개발했다. 개발 기간은 뭐 20년 1월부터 했다.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소요 자금이 들어갔다. 이거 다 인건비죠, 사실. 그다음에 NEP, NET가 인증은 안 받았다. 네. 신기술 인증을 위한 노력. 이것도 그냥 썰이죠, 썰. 썰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위기에 부합한다. 네.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다. 하시면 되고, 현재 서비스 성숙도, TRL, 개념 정립 단계냐, 개발 시작 단계냐, 개발 발전 단계냐, 개발 완성 단계냐, 사업 실현 단계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화 직전까지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냐, 세계 최고 기술과 동등한 수준이냐, 세계 최고 기술에 근접한 수준이냐. 이거는 뭐 앞에 두 개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서비스 소개 및 필요성. 이 개발 기술 개요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이거 적으시는 거예요. 직접 적으시면 돼요. 이게 보통 우리들 보조금 사업 또는 R&D 사업할 때 기업 개요, 서비스 개요 신청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긁어왔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이시면 되고 사업화 목표 적으시면 되고 사업화 계획. 사업화 계획인데 이 회사는 이제 수업 분석을 하나 올려놨네요. 수업 분석표. 그래서 장점, 약점, 기회, 위협.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믹스한 SO 전략, WO 전략.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SWOT 해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수업 모델을 적어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투자 계획,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생산 계획, 우리 많이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 우리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이런 효과가 있고 금전적 가치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데 요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만드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수출 대체 효과에 대한 금액 적으시고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금액, 수출 신장 효과에 대한 금액,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금액 적으시면 그다음에 고용 유지 올해 작년에 신규 고용 5명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계획이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요. 그다음에 마케팅 계획 이렇게 할 거고 브랜딩 계획 이렇게 할 거고 네트워킹 계획 그래서 이러한 곳에다가 제휴처에다가 판매할 거다. 조직 관리 계획 그래서 아까 위에 적었던 기업부설 연구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출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적어주시면 됩니다. 없어도 적으세요. 당장은 해외 못 나갈 것 같지만 우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평가 가점 상황인데 여기다 아무것도 공란으로 놓으면 이게 배점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도 적어주셔야지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요걸 보고 심사위원이 배점표를 상태로 이제 한다. 그래서 그 벤처 인증의 핵심이 이 사업계획서 작성이죠, 사실. 그러면 이제 요 사업계획서에 적은 내용을 서류로 증빙할 서류 폴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면 서류 박스 안에 서류 들어있고 그 서류에 이렇게 제목도 적혀 있잖아요. 그 이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그 실사 왔을 때 이거 서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사가 100% 나오기 때문에 서류 폴더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링크가 잘못됐네요. 링크가 서류 리스트 요 링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요 링크에다가 다시 넣겠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면 자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했어요. 기다려볼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너무 조그마니까 RPDF로 열어서 크게 볼게요. 크게 확대해서 자, 그 평가 지표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잖아요. 네. 14개의 지표가 있는데 서류 폴더에 연구개발비 관리대장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급여 상여 대장, 연구원 급여 지급 내역, 연구장비 구매 내역, 연구개발비 비율에 대한 계산 결과를 이 폴더에 이 서류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성장 유형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R&D 전담 조직 관리 대장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업무 분장 서류 만드시고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 현황 서류 만드시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조직도 업무 분장 졸업증명서 임금 명세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두루뭉술한 평가 기준을 제가 이렇게 액션 플랜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쭉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요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 폴더 사다가 이렇게 견출지, 라벨지 붙여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꽂아놓은 상태고 이렇게 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폴더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죠. 그죠? 사업성에 대한 폴더, 그 다음에 기술성에 대한 폴더. 7개의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아까 세부 내역에 나왔던 서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왼쪽에는 이렇게 목차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목차 14개, 목차 14개 만들었고 이쪽에 이렇게 폴더를 펼치면 여기에 목차가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갈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셨죠?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가 너무 버거워. 서류 너무 많고 나 사업계획서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외부에 있는 컨설팅 기관에다가 맡겼어요. 벤처 인증해 주는데 돈 얼마 받을까요? 아시는 분 지금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은 그 금액 적어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대충 이 정도 받지 않을까? 라는 금액을 채팅창에 좀 적어봐 주세요. 지금. 벤처기업 인증
외부에다가 의뢰하면 얼마 들까? 얼마 받을까? 비용. 외부에다 의뢰하면. 10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외부 비용, 외부 의뢰 비용, 외주 비용. 네. 비용이요. 300만 원이 서울 경기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500만 원 받아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저희 같은 컨설턴트 숫자가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 사람들 몸값이 막 올라가서 지방은 500만 원 받고 서울 경기는 300만 원 받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아끼시라고. 500만 원 아끼시라고. 제가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그냥 서류 만들어서 쭉쭉쭉 올리시고 제가 사업계획서 샘플 드렸으니까 이거 사업계획 이거 강의안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서 회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한테 의뢰할 때는 그래도 직원이 적어도 한 서너 명 되고 서너 명 이상 대표가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이거 실제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외부에다 맡기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겠다. 나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외주 준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바빠서 외주 주는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죠? 이 외주 준 이놈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주를 주면 내가 제대로 외주를 준 건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게 알려드렸어요. 그죠? 300만 원 버신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500만 원 버신 거예요. 스스로 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한 일주일? 왜냐하면 서류들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나 이거 이런 귀찮은 노가다 작업 못해. 그냥 의뢰할래. 그럼 그냥 의뢰하세요. 외부에. 그리고 저희 멘티 일기는 이거 외부에 저희한테 의뢰하면 67% 할인해 드린다 그랬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3분의 1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외부에 의뢰하면. 그다음에 멘티 2기 50% 할인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가격의 반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멘티 3기 지금 모집 중인 멘티 3기 분들은 기본적으로 30% 할인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할인 할인된 금액으로 외주 의뢰를 하시는 게 내 정신 건강상 유리하겠다 생각하시면 외주를 주세요. 그런데 그 비용 조금이라도 아끼시라고 제가 방법을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컨설턴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 회사 아니면 옆에 있는 회사 "야 그거 내가 해 줄게. 나한테 돈 줘. 내가 그 시중가보다 싸게 해 줄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비용도 아끼고 예 제 여러분들의 투잡 수익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귀찮으면 외주 주시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처 인증 배웠어요. 벤처 기업이 뭔지 사전적 의미로 배웠고요. 벤처 기업의 혜택, 세제 혜택, 금융 혜택, 막 TV 광고 혜택 쫙 봤어요. 고용지원금 받을 때도 벤처 기업이 미래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2021년 2월, 작년 2월에 어떻게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벤처 투자 유형, 여러분들 인증 어려워요. 그죠? 그다음에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자고요, 우린.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의 항목별 평가 기준 제가 보여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폴더와
그 안에 들어갈 서류 내용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시고 업무 프로세스 신청 절차 알려드리고 이제 실습한 거, 다른 회사 인증한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고요. 김용록 대표님은 채널톡으로 채널 주세요. 톡 제가 안 잊어먹게. 그래야지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만이 살 길이다 모르세요? 질문만이 살 길. 그리고 채널톡 다 등록해 주시고 아시죠? 채널톡. 정책자금 TV 요 채널톡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정시영 대표님 질문하셨는데 올해 받은 기업의 인정기간 유효기간이 이제 3년이죠. 3년으로 작년 2월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이제는 3년마다 갱신합니다. 그거 질문하신 거 맞죠? 올해 받은 기업 인정기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고 회사 돈 많이 벌고 바빠지시면 그때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되고 지금은 자본금도 넉넉치 않고 하시니까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했다가 거절 맞았다, 빠꾸 맞았다. 그럼 그때 저희한테 의뢰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좀 살펴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더 질문 없나요? 더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의하시고 서울 경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비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은 바람, 그다음에 비 모두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 자료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고요? 지금 단톡방에 가세요. 지금 정책자금 TV 단톡방 아시죠? 네. 후기 올려주시면 강의안 드립니다. 후기 올려주시면 강의안 드려요. 강의안 요청은 채널톡으로 주시는 거예요. 채널톡에다가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강의 후기 올렸으니까 강의안 주세요. 이렇게 후기 올리십니다. 지금 강의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여기 정책자금 TV 단톡방에다가 후기 올려주세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지금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강의 종료하고 하면 또 후기 또 안 올리시더라고요. 귀찮아서. 지금 단톡방에다가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이 강의안 드릴 거예요. 이 강의안 가지고 계시면 아시다시피 이 맞는 강의안이죠. 맞는 강의안. 강의안이 탐나시는 분들은 후기를 올려주시고 강의 자료는 후기 올려주신 분들에게 PDF를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후기 올려주신 게 제일 빠르고 좋겠죠. 제가 까먹기 전에. 저는 또 이거 유튜브 영상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멘티 기업 분들은 오늘 녹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져서 일부 공개 형태로 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라이브에 자꾸 안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라이브에 많이 들어오실수록 좋은데 다 녹화 영상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대표님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열정적인 대표님들은 유진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이제 주로 라이브로 들으시는데, 제가 이 라이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올려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강의한 다 올려드릴게요. 그 라이브 시간 일찍 하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강의, 다른 라이브 강의랑 겹치지 않으려고 이제 10시 반으로 잡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에서 또 라이브 강의를 또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원래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했는데 불금이다. 응, 금요일은 놀아야지 왜 강의를 듣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월요일로 바꿨었는데, 월요일로 바꾸니까 또 월요일이라 피곤하다. 월요일은 일찍 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요일과 시간을 바꾸면 좀 더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멘티 3기 요청하신 분들은 채널톡 주시면 제가 일단 상담을 해요. 멘티 3기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상담해서 멘티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가 그 멘토링 하는 대로 진짜 따라올 수 있는지, 대표자의 의지,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제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멘티 기업 등록하시면 돼요. 예,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 후기 올려주신 분들은 이제 강의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어요. 녹화본은 10,000원 추가하면 예,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녹화본. 계속 리피트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바이바이.